네, 먼거의 유산 시리즈 세 번째는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먼거의 투자 스타일은 집중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권하고 먼거하고 버핏도 인덱스 지수를 사라고 말은 하지만 먼거랑 버핏 본인들은 사실 집중 투자를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분산 투자라는 거는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의 실수를 피하려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신이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모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버핏과 먼거는 능력 범위가 넓다고 봐야겠죠. 넓기 때문에 자신이 그 중에서 잘 아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400개의 종목이 아닌 자신이 잘 아는 10개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거는 과도한 분산 투자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죠. 거의 모든 좋은 투자는 낮은 분산, 즉 집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먼거는 슬롯이 20개가 있는 티켓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티켓 같은 거죠. 이런 티켓을 우리한테 주고 만약 한 종목에 투자할 때마다 이 슬롯 하나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20개가 구멍이 다 막히면은 투자를 못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러면은 투자를 신중하게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확실한 기회에 크게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먼거의 말이죠. 이런 규칙이 생기면 정말 신중하고 확실하게 투자하겠죠. 가상에 이런 티켓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미국의 마지막 4할 타자 윌리엄스는 이 사람 윌리엄스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눈 다음에 가장 잘 칠 수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쳤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공은 치지 않았다는 거죠. 버핏은 투자가 야구보다 쉽다고 말하죠. 삼진아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칠 수 있는 그 스트라이크 존이 바로 능력 범위겠죠. 능력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만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런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휘둘러야 됩니다.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능력 범위에 대해서 먼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이 나보다 유리한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이 바보가 되는 게임을 합니다. 장단컨대 그래야 성과가 더 좋습니다. 멍청한 경쟁자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내 투자 철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능력 범위를 반복해서 강조하죠. 능력 범위를 안다고 해도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기질입니다. 인내심이죠. 먼거는 성공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격적이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먼거는 말합니다. 관중이 휘둘러 이 멍청아 라고 야유를 해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삼진아웃이 없으니까 여유있게 무시를 해도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회적 증거 같은 편향이 발생하면은 자신도 왠지 다른 사람들처럼 방망이를 휘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절대로 휘두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홈런을 칠 수 있을 때까지, 홈런을 칠 만한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능력 범위를 알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투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가치와 가격도 알아야 됩니다. 가치와 가격을 알아야지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을 분석하고 기다리더라도 가치에 맞는 적당한 가격인지 알아야지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겠죠. 가치와 가격. 먼거는 이 페리뮤추얼이라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페리뮤추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호간의 내기입니다. 상호간의 내기. 상대방의 배팅에 따라서 배당률이 변하는 시스템이죠. 경마 같은 게 그렇습니다. 한국 경마 역사상 가장 잘 뛰었던 말이 당대불패라는 말인데 이 당대불패가 전성기 때 배당률이 1.2였다고 합니다. 1,000원을 걸면 1,200원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수수료를 빼면 거의 받는 게 없겠죠. 당대불패가 우승할 거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에 다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베팅은 하면 안 됩니다. 먼거의 말에 따르면 이런 베팅은 하면 안 됩니다. 또 주식도 이런 페리뮤추얼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BM은 전성기에 PBR이 6배였습니다. 반면 이 BNSF라는 같은 시기에 BNSF라는 철도 회사는 PBR이 0.3배였죠.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은 IBM은 누가 봐도 성장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회사였고 BNSF는 누가 봐도 성장성이 없을 것 같은 데다가 강성 노조에 시달리는 철도 회사였기 때문이죠. IBM의 사업이 철도 사업의 전망보다 밝다는 사실은 봐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까지 고려하면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죠. 사실 이 BNSF는 버크셔가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0.3배에서 더 이상 빠질 게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인기가 많은 주식은 가격의 그 성장성이 이미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를 했을 때 1.2만 배당을 받는 베팅을 할 것인가, 확률은 50%지만 이겼을 때 3배를 먹을 수 있는 베팅을 할 것인가, 이 두 차이가 바로 그 차이죠. 이런 시스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먼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번 사람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이긴 사람은 항상 가격이 잘못 매겨진 경우에만 베팅을 합니다. 방금 말한 성공 확률은 50%인데 기대 수익률은 3배 이상인 경우에만 베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잘못 매겨진 기회가 자주 올까요? 당연히 자주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회가 언제 있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폭락 같을 때. 그럴 때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회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사실 10년에 한 번 온 기회였죠. 그래서 10년이라도 기다리겠다라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크게 투자해야 되죠.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때까지 우리는 집중 투자, 인내심, 그리고 가격,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가격이 싸질 때 집중 투자를 할 텐데 뭐에 집중을 해야 하냐는 거죠. 자, 멍거가 좋아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자본 지출이 필요 없는 사업. 멍거와 버핏이 둘 다 좋아하는 사업이죠. 멍거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15%를 버는 사업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연간 12%를 버는 사업이며 주주는 그해 말에 그 12%의 이익을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역시 12%를 벌지만 모든 이익 잉여금은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됩니다. 결국 남은 현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멍거는 이런 부류의 사업을 싫어합니다. 자본적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사업. 어떤 사업이 그럴까요? 반도체 D램도 사실 자본적 지출이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하죠. 가격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공장을 더 짓거나 돈을 벌었을 때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기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코스트코나 시즈캔드 같은 회사는 자본적 지출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시즈캔드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버크셔가 인수하고 나서 자본적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 멍거가 좋아하는 사업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사업이죠.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사업을 좋아합니다. 시즈캔드도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격을 올릴 수 있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멍거가 좋아하는 사업은 자본적 지출이 필요 없으면서도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사업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멍거의 조언들을 다시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중 투자, 인내, 능력 범위, 낮은 가격, 좋은 사업이란 가격 결정력이 있고 자본 지출이 거의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능력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를 찾고 낮은 가격이 올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크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멍거의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실천한 방법은 좋아하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을 더 사서 낮은 주가를 이용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나타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준비라는 게 뭘까요? 이 준비라는 거는 좋은 사업을 찾아내서 알고 있어야겠죠. 언제든지 이 주식은 매수해도 괜찮다. 좋은 가격 모으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주식을 사전에 이미 분석이 끝내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수할 현금이 있어야겠죠. 인생에 대한 조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월가에 대한 멍거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죠. 월가에 대한 멍거의 생각은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멍거의 조언과는 반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탐욕과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거품을 만들어내죠. 월가는 높은 가격에 인기 있는 상품을 포장해서 마케팅합니다. 인기가 있다는 것은 곧 비싸다는 뜻이죠. 현명한 사람은 이런 거품을 멀리해야 한다고 멍거는 말합니다. 멍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승자가 되려면 돈을 매우 선별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산운용업계가 멍청한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낚시 도구를 파는 사내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미끼가 자주색과 녹색이군요. 물고기가 실제로 이런 미끼를 무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고기에게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런 미끼를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산인 인생에 대한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